자, 안녕하세요. 플래시김입니다. 오늘은 교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우선 약간 발전된 도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교역본부를 클릭하시면 정말 끔찍한 UI들이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이걸 초보자들이 어떻게 설명 하나 없이 거래를 하죠? 교역 튜토리얼은 추후에라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설명을 이어나가 볼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역소를 만들었으면 아마 여기 보이시는 금이 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교역소에 금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교역소에서 상인한테 물품을 구입하고 싶다면 이곳에 금을 적재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 우측 상단에 금이 많다고 장땡이 아닌 거죠. 금 운송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교역소와 글로벌 저장소로는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를 중간에 맞춰놓고 컨펌을 누르게 되면 교역소에서 일하는 주민들이 금을 창고에서 가져와 교역소에다 적재하게 됩니다. 이 짓거리를 해야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참 번거롭죠? ATM기를 생각하면 편합니다. 금과 마찬가지로 다른 물품들도 아이템 운송을 클릭하시면 글로벌 저장소에서 교역소로 옮기실 수 있게 됩니다. 각 품목은 최대 500개까지 교역소에 적재가 가능하고 교역소에 저장된 품목은 영구적으로 내구도가 깎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저분들은 빨리 상하는 음식 같은 걸 교역소에 갖다 놓고 교역소를 냉장고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아마 이것도 패치될 거예요, 나중에는. 솔직히 교역 창고에 우유 처박아 놓고 안 썩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게임은 고증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교역소에서 상인들은 보통 1년에 2~3명 정도가 오는데 봄 초에 와서 여름 말에 갑니다. 저기에 마차를 끌고 오는군요. 그것도 아주 느리게. 아무튼 저 마차가 도착하면 이제 거래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뭐 여러가지 아이콘이 뜨긴 하는데 이 게임의 상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물품에 커서를 갖다 대면 이 상인이 물건을 구입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판매는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아이콘들이 상인이 가지고 있는 물품이거든요. 근데 보통 0이라고 적혀져 있는 물건을 구입을 하고 숫자가 많은 물품들은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들도 아쉬울 거 없거든요. 없는 물품 사려고 하지 가지고 있는 건 안 사잖아요? 사치스러운 꿀벌 녀석들 같으니. 게다가 각 물품은 그때그때마다 시세까지 틀립니다. 금괴 아이콘에 커서를 갖다 대면 설명이 나오는데 뭐 높은 가격에 거래하고 있다 아니면 낮은 가격에 거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건 상인 기준으로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평소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건 상인이 우리 쪽으로 물건을 팔 때도 비싸게 판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양초랑 도자기가 지금 9원에 거래되고 있죠? 근데 이게 되게 낮은 가격입니다. 비싸면 막 20원에 거래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일 때는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입하는 게 이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기서 물품을 산다면 이 약초를 사야겠네요. 엄청 저렴하게 파는 거니. 보통 교역소에서는 원재료, 그러니까 가죽, 목재 이런 걸 파는 것보다 완제품인 가죽 코트, 양초, 도자기 이런 것들을 파는 게 마진이 더 잘 남습니다. 아니면 원재료를 교역소에서 싸게 사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비싸게 파는 것도 방법이겠죠. 어떤 분들은 나무를 1골드에 심어서 수확한 다음 5골드에 팔아서 창조 경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전 귀찮아서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역소에서 가장 1순위로 구입해야 하는 게 뭐냐, 그건 바로 벽돌입니다. 안타깝게도 얘는 안 팔고 있군요. 왜 벽돌을 사야 하냐면 우선 초반부에 저희의 주 돈줄은 시장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입니다. 일단 시장을 눌러보시면 얘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축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벽돌 50개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벽돌은 3티어 회관부터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초반에 벽돌을 구입해서 시장을 시장 광장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면 세금을 빠르게 뻥튀기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게 가능하겠죠? 이것은 추후에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역소를 통해서 맨 처음 구입해야 하는 건 벽돌이고 두 번째로 구입해야 하는 게 바로 소입니다. 그 다음이 중장비고요. 우선 소는 2마리를 구입해야 하는데 소는 빠르게 구입할수록 이득입니다. 왜냐면 이것들이 새해마다 번식을 하거든요. 뭐 물론 0.7.6부터는 외양간을 지어야 소를 구입할 수 있지만, 그러니 빠르게 빌드업을 해서 목장을 마련해야 소들이 번식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우선 주변 지역에 있는 목재를 채집하도록 명령하고요. 사냥꾼 쉼터를 늘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제가 공략 영상으로 촬영한 이 영상은 0.7.5 버전이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계속 진행하면 지금 0.7.6 버전이 최신인 분들과 비교해봤을 때 혼란이 올 수 있을 테니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업데이트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자, 새로운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전과 마찬가지로 근처에 약초, 암사슴, 점토가 있는 지형을 골랐고요. 미리 빌드업은 다 짜두었습니다. 우선 회관의 북쪽은 그전과 똑같습니다. 사냥꾼 쉼터를 모아놓은 식량 공급처예요. 근데 사냥꾼들은 고기뿐만 아니라 가죽과 수지도 생산하거든요. 따라서 가죽과 수지를 이용해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구두점, 제역소, 그리고 비누가게 등을 근처에 설치했습니다. 동선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회관의 서쪽에는 산업지구를 건설했는데 이곳에는 판자 제작소와 화살 공방을 만들었습니다. 서쪽에 커다란 숲지역이 있었거든요. 엎어지면 코다할 곳에 나무들이 있으니까 나무를 가공하는 건축물을 건설한 겁니다. 도예가 공방은 바로 밑에 점토 채취장이 있기 때문에 건설했고요. 양초 제작장은 근처에 양봉장이 있어서 건설했습니다. 여기에 방직공 건물도 하나 추가로 건설하도록 하죠. 바로 밑에 경작지를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아마를 수확해 방직공 건물에서 리넨 옷을 만들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알게 된 건데 출퇴근은 짧을수록 좋단다 얘들아. 너희들의 워라벨을 내가 보장... 또 그놈의 포식자군요. 곰돌이 푸. 이번에는 쉽게 당하지 않는다. 그전 지구와 다르게 이번에는 사냥꾼이 6명이나 있거든. 전 병력 집중 사격해라.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다시는 안 그래. 까불고 있어 곰돌이 녀석이. 와중에 상인들이 도착했군요. 아까 배워놓은 대로 교역을 해볼까요? 우선 도자기를 좋은 가격에 구입하고 있네요. 소가 좀 비싼데 살짝 고민이 되는군요. 일단 양초하고 도자기는 교역소로 옮겨놓겠습니다. 그리고 바구니 가게 하나만 생업지구에 건설할게요. 바구니 가게는 채집소 근처에다 건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동선이... 잠깐만요. 또 늑대가 오는군요. 경보 울려라. 야 잠깐만, 광견병? 아니 이 새끼 한 대 맞았는데 광견병 걸린 거야? 이게 무슨? 아니 가죽 코트도 입고 있는데 한 대 물리고 광견병 걸린 거예요? 왜요? 이제 얼마 못 가 저 불쌍한 영혼은 죽겠군요. 이 게임이 되게 간악한 게 광견병 걸리니까 바로 오토세이브를 걸어버립니다. 불러오기 못하게요. 그렇게 불쌍한 영혼은 광견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 거주지역 근처에 신전 하나만 만들어 두겠습니다. 사실 호감 도착하려고 건설하는 거지만 애써서 영혼에 안식을 준다고 포장합시다. 그리고 톱질 구덩이를 하나 더 건설하고요. 판자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외양간이 완성되었군요. 이제 방목 설정을 해야 하는데 방목지 범위가 좀 넓어졌죠? 네, 0.7.6 와서 외양간이 좀 하향당했습니다. 대형 외양간도 4티어 회관부터 건설이 가능하게 해놓았고요. 무리 크기도 최대 12마리에서 10마리로 줄었습니다. 대신 가용 인력을 2배로 더 늘렸지만 의미는 없죠. 자체 생산력이 떨어졌으니. 하긴 원래 목장은 너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기가 맞았으니까요.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아마를 수확했으니 방직공 건물에서 리넨 옷을 제작하게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돈이 너무 부족해서 생산품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하거든요. 다행히도 세금 순이익이 20을 넘기는 합니다. 이제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죠. 치료사의 집을 건설할 건데 주거단지 안쪽에 건설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병원인데 저 건물이 세금 잡아먹는 괴물이거든요. 연간 20금괴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건설 안 할 수는 없어요. 치료사의 집 없으면 전염병 환자나 아니면 골절 환자를 치료할 수단이 없거든요. 근데 아까 건설한 사원이 이제야 완성되었군요. 자세히 보시면 주거단지에 이런 식으로 집이 재건축이 되는 집이 몇몇 보일 거예요. 저게 바로 오두막에서 농가로 집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겁니다. 거주지역 호감도가 30%를 넘어서야 농가로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사원을 건설해서 호감도가 올라갔나 봅니다. 동시에 치료사의 집도 건설이 되었군요. 덕분에 주변 지역의 호감도가 올라가서 농가로 업그레이드 되는 오두막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여기에 활용 점정으로 빵집을 건설해봅시다. 치료사의 집 아래쪽에 빵집을 건설해주세요. 풍차가 없으면 빵을 생산할 수 없지만 상관은 없습니다. 건설만 해놓아도 호감도는 올라가거든요. 오, 교역마차가 오고 있구만. 뭘 팔고 있는지 볼까? 오, 벽돌을 팔고 있네? 그거 50개만 주세요. 대신 우리는 비누를 50개 수출하겠습니다. 좋은 거래였어 상인 양반. 치료사의 집을 건설했으니 드디어 만들고 싶은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겠군요. 그것은 바로 작업 캠프입니다. 작업 캠프는 일정 범위 내에 목재와 석재를 채집하는 캠프인데요. 캠프 자체가 자원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소형 야적장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작업 캠프가 일일이 자원을 채취하는 것보다 능률이 월등히 좋은 게 맞긴 한데 탄광이나 작업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정 확률로 골절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근데 치료사의 집이 없으면 골절을 치료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캠프를 만들지 못했지만 이제는 나름 병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잠깐만, 침략자들이 왔군요. 방어를 준비해보도록 합시다.